일본어로 이치닌 마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치닌 마에가 뭐냐면 한 사람 몫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선이 100만 원 선 정도였거든요.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뭐 하신 거예요? 동화를 했죠. 근데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1년에 만들어지는데요. 창작이 많다 보니까 작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뭐 예를 들면 되게 화려한 세련된 그런 작품들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 뭐 프로덕션 IG 같은 회사가 그렇겠죠. 그러면 또 어떤 데는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교양 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쪽이 있어요.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 같은 쪽이 좀 그렇고요. 많은 텔레비 애니메이션들은 그런 큰 두 회사의 어떤 양들에 어느 정도 이쪽이 좀 가깝든가 저쪽이 가깝든가 이런 건데, 근데 제가 갔던 회사는 지브리 쪽의 회사여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작품을 제가 좀 제 성향에 맞춰서 좀 받을 수 있는 작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작화하는 거를? 예, 작화를. 거기 막 여러 개가 들어오니까? 예,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도라에몽이라든가 명작 시리즈 중에 그 빨강머리 앤의 후속 작품이 안녕 앤이라는 작품이 그런 작품이라든가, 한국 제목으로는 마르코는 9살이라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처음에 동화부터 하고 뭐 그냥 도라에몽 같은 거 할 때 동화하고 키 애니메이터를 이렇게 승급을 하신 건가요? 승급을 해야 되죠. 그 선배 말을 들어보면 뭐 어떤 분은 동화 5년 정도는 해야 그 원화를 할 수 있는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도 있고, 그분도 굉장히 그 회사에서 베테랑급에, 또 젊은 선배들 중에는 5년을 동화를 한다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동화 별로 하지도 않고 원화로 이제 하셨는데,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선배들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저는 옛날 분들,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나 그 분들하고 같이 일했던 베테랑급들의 얘기를 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간 이유가 좀 오래된 것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예, 좀 곧 있으면 사라질 것 같은 거를 좀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목적이 그래서 반대로 선택했어요. 보통은 그 동화를 몇 년 하신 거예요? 그럼? 3년을 동화를 했어요. 벌이도 많이 안 되셨어요? 이제 100만 원을 벌면 일본어로 이치닌 마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치닌 마에가 뭐냐면 한 사람 몫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회사에 들어와서 한 사람 몫을 한다. 이제 그게 그 선이 100만 원 선 정도였거든요. 10만 엔을 벌어요. 그 3년 동안은 못 넘었었어요? 넘어갔죠. 3년 안에? 3년 안에 넘어갔죠. 그리고 더 오래되면 안 되겠다, 빨리 원화 쪽으로 가야겠다. 왜냐면 제가 배워서 이제 한국으로 가서 한국의 상작 애니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원화 시험을 시험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회사 안에서 그래서 원화 시험을 쳐가지고 원화로 올라간 거예요. 그 원화를 그 다음에 한 몇 년 하신 거예요? 한 2년 이상 정도 했었어요. 총 일본에서 애니메이터로 한 게 한 5년 정도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처음이라 가지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막 그림을 똑같이 많이 그려야 되고 이제 그런 어떤 거가 참 어려웠어요. 팔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들이 미대에 다녔지만 어렵죠. 생각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어떤 것을 보고 필요한 것들 자료를 구해 가지고 그 각도의 이제 그림만 그리면 되지만, 애니메이션은 그거를 이제 빨리 또 캐치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그림 한 장을 잘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속된 그림을 부드럽게 이어지게끔 해야 되고, 그건 굉장히 기술을 요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어려워했죠. 원화로 올라갈 때는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백지에서 제가 그 움직임 자체를 키 애니를 입체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만요. 저도 어려웠어요. 저도 한 6년 했는데 죽는 줄 알았지. 뭐 그림 못 그린다고 맨날. 명작 시리즈의 작가 감독을 하셨던 분 밑에서 이제 좀 배우면서 그 일을 시작했죠. 그럼 원하시 분위기나 그런 건 어때요? 그냥 편안했어요. 편안해요. 후임들이 없어서 잘해주는 겁니다. 아니요,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이 프로덕션 자체가 이제 좀 굉장히 뭐 오래된 프로덕션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궤도를 돌고 있다가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와의 관계 속에서 돌고 있다가 조금 그 궤도를 벗어난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류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학에 맞는 작품들을 하겠다 이런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회사가. 그래서 절대 뭐 그때 제가 있을 때 한 40년 됐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성인물이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절대 그거는 이제 우리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거도 있었고. 그래서 프로덕션 IG라든가 그 회사 이름 뭐예요? 이게 오 프로덕션이라는. 오 프로덕션? 예,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계 쪽에서는 다 아는 회사지만, 예. 거기 제가 듣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애니메이터들 뭐라 그럴까 작품 하는 분위기가 레벨 이렇게 따라서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요 실제로? 물론 뭐 마찬가지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니어가 있고 뭐 시니어급이 있고 뭐 자기가 이제 원하면 교류를 할 수가 있는 분위기였어요. 예. 더 자유롭게 이렇게. 오히려 한국이 좀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렇게 골이나 이런 게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회사를 잠시 경험하고 저 일본에 갔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부분인. 제일 어려웠던 일이 프로덕션 IG의 그 모모 그 다락방의 요괴와 그 작품을 했을 때가 극장판. 예, 극장판인데 레이스에 이제 무늬 모양 이런 것까지 그대로 이제 따야 돼서 그런 작품들은 단가는 좀 높지만 한 장 그리는데 10배 이상의 그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고. 기억에 남는 거는 뭐 40년 전 작품부터 작화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랍이나 이런 데 막 들어있어요. 기억에 남는 거는 미리스는 코난, 뭐 원화나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좋아서 갔는데. 예, 저는 너무 이게 그러니까 복사본도 아니고 원본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았죠. 예, 좋았고. 그리고 그 방이나 이런 게 이름 방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었어요. 도에이 방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베테랑 그 분 중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나 다카다 이사오 감독님의 어떤 작가 감독 하셨던 분 중에 이제 사이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사이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사이다 방이라고 하는 그 방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 그 전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이 공간 하나도 애니메이션을 해왔던 세월이나 뭐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그 메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